오늘은 반려동물의 입냄새로 알아챌 수 있는 건강의 쪽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입냄새일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건강한 반려동물은 입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살 이상 반려견의 약 80%, 반려묘의 70% 이상에서 치주질환이 생기면 입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심하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치주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심장이나 신장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반려견의 입냄새는 건강을 살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 것입니다. 반려견의 대표적인 치주 질환은 첫 번째, 치아 표면에 생기는 치석, 두 번째, 잇몸에 생기는 치은염, 세 번째, 잇몸 겉면에만 있던 염증이 치아를 지탱하는 깊숙한 조직까지 퍼진 치주염, 네 번째,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치아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신경과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치수염이 있습니다. 치아 자체가 약한 건지 아니면은 사료나 아니면은 뭐 칫솔질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돼서 그런 치주 질환이 생기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말씀해 주신 사항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치주 질환의 원인은 염증인데요. 그 염증을 만드는 것이 치석입니다. 보통 치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사이에 끼면 세균과 뒤섞여 치아 표면에 플라그가 생기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세균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치석이 되는 거죠. 사람의 경우는 플라그가 딱딱한 치석으로 변하는데 보통 2주 정도 걸리지만 반려견은 알칼리성을 띠는 타액의 영향으로 48에서 72시간, 즉 2, 3일이면 치석이 형성될 정도로 빠릅니다. 또 반려견의 치아에 치석이 잘 생기는 데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강아지의 치아는 음식물을 씹어서 으깨기보다는 찢고 자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사이사이에 틈이 많고 잇몸 라인이 깊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머물기 좋죠. 칫솔질을 해주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금니 안쪽이나 송곳니 뒷부분은 양치질을 자주 해도 잘 닦이지 않아서 순식간에 치석이 쌓여 잇몸을 파고드는 치주낭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치석이 쌓이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은염이 발생하는데요. 1단계는 미약한 발적과 부종이 관찰되고 잇몸에서 출혈은 보이지 않습니다. 2단계가 되면 중등도의 발적과 부종을 동반하며 3단계는 심한 발적과 부종을 동반하며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출혈이 확인됩니다. 2, 3단계로 넘어갈수록 치아에서 점점 두꺼운 치은 열구가 확인되고 입냄새도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2단계의 치주염이 발생한 반려견의 치료조는 모습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치아 겉면에 노란 플라그와 잇몸과의 경계에 붙은 거뭇한 치석이 보이시죠? 오른쪽 사진은 스케일링을 진행하고 항생제를 처리한 뒤 깨끗해진 치아 모습입니다. 선생님, 혹시 치석이나 치은염이 있는 반려동물은 이렇게 치아가 조금 불편해서 사료를 잘 안 먹거나 간식을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입냄새도 나고 치석도 뻔히 보이는데 여전히 밥도 잘 먹고 아무렇지 않게 활발한 녀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도 반려동물의 치석과 치주염을 놓치기 쉽고 그래서 치아를 상실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볼 건데요. 13살 푸들의 내원 당시 치아 사진입니다. 심한 구취 증세로 내원했는데 엑스레이와 CT 사진을 찍어보니까 치주염이 심해서 하악의 치조골이 녹아서 절반 이상 소실되었고요. 세 번째 작은 어금니 치아 역시 치아 자체가 녹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대편 치아 사진 역시 치조골이 많이 녹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좌측 하악의 세 번째 작은 어금니와 좌측 하악의 큰 어금니는 발치를 진행했고요. 반대쪽 오른쪽 하악의 첫 번째 큰 어금니 치아는 다행히 동요도가 거의 없어서 흔들리는 정도가 거의 없어서 고리식, 골유도 재생으로 보존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려견의 잇몸이 붉고 부은 치은염 단계에서는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이 가능하지만 그 후 염증이 잇몸 아래로 퍼져 치주염이 생기기 시작하면 치아와 잇몸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염증이 턱뼈까지 침범해서 치아를 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치주 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그럼 선생님, 칫솔질을 매일 꾸준히 잘해주면 치석이 생기는 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반려견의 플라그는 48시간 안에 치석으로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매일 닦으면 제일 좋고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이를 닦으면 치석 형성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생긴 치석은 한 번 굳으면 칫솔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이 필요한 것이고 칫솔질이 예방이라면 스케일링은 치료인 것입니다. 칫솔질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람 치약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섭취하게 될 시 급성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일리톨 등 반려동물에게 독성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반려동물 전용 치약을 사용해서 처음엔 손가락에 치약을 묻혀 잇몸을 마사지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칫솔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간혹 보호자님들 중에 껌이나 치아 장난감으로 대신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치아 간식은 플라그 제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만 칫솔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칫솔질이 먼저, 덴탈 간식은 보조, 그리고 스케일링은 치료라고 기억해 주세요. 구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구강 스프레이라든지 네. 뭐 구강 치약을 고르는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반려견 치약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치약을 고를 때 기준은 특별하게 저는 없는데 얘네들이 좋아하는 맛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킨 맛, 뭐 고기 맛, 연어 맛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가지 치약을 권해가지고 싫어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맛으로 한번 선택해서 골고루 이제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집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강 질환의 위험 신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심한 입냄새, 썩은 냄새, 비린내, 퀴퀴한 냄새가 지속된다면 이미 염증이 상당히 진행된 신호입니다. 둘째, 잇몸 출혈입니다. 칫솔질 하거나 장난감을 씹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치은염이 진행 중입니다. 셋째, 밥을 먹다 자꾸 멈추거나 씹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구강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가 아픈 쪽을 피해 한쪽으로만 씹는 보상 동작이 생기기 쉽습니다. 밥 먹을 때 유심히 봐주세요. 넷째, 평소보다 침이 늘거나 끈적한 침을 흘린다면 구강 내 염증 반응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얼굴 붓기입니다. 눈 아래나 뺨 부위가 붓는다면 치아 뿌리 쪽에 농양이 생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하고요.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단순 노화가 아니니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구강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은 이가 아파도 말을 못합니다. 아프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는 본능도 있습니다. 지금 반려견의 입을 젖히고 잇몸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5초가 반려견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